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지금 집값 추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궤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궤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엇갈린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심리, 마음 가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중 집값 지표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론 보도는 연일 집값이 올랐다고, 그것도 대폭 상승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하죠. 실제로 거래량도 그리 미치도록 뚝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8월 거래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 많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나라도 내놓은 집 바로 걷어들이겠다. 근데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니 내놓은 물량은 소화가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집을 내놓는 추세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중개하는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들만 해도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수치를 찍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슬쩍 스캔을 해봐도 사정이 이런데 집값 추이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상승 전환했다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KB부동산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매주 하락 중이고 작년 7월 이후 매주 전주 대비 떨어지고 있다는 지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2% 정도 올랐다고 하고 있죠. 반대로 KB부동산은 전주 대비 0.047% 떨어졌다는 지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엇갈리는 전망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표 차이가 나는 건 결국 현장을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인데 KB 시세는 호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 작성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집값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실거래 현장은 집값 추이가 완벽한 상승장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여전히 갈 길이 멀게 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거래를 뜯어보면 지지부진,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나 슬금슬금 기어 내려오는 추세를 반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집값이 본격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변수가 바로 중국 부동산 위기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1위 부동산 업체가 지금 채무 불이행으로 돈이 돌지를 않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공황 상태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고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미가 있는 포인트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집값의 지표, 그러니까 통계가 현장 분위기와 많이 엇갈려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집값 추이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항저우 부근이 최대 28%까지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간의 궤적이 추락에 가까울 정도라는 거고요. 공식 통계는 이 정도의 심각성을 시그널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게다가 텐진, 헤이위안 쪽 집값은 최대 2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공식적인 집값 추이가 상당히 현장 실거래 분위기와는 엇갈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가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올 가능성 높죠. 일단 부동산이 빠개지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 높고 중국 위안화가 7위안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 가치가 하락을 하면 프락시, 투자자들 사이에 위안화 대리 통화를 하면서 떠받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원화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슬슬 그 직접적인 영향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후 중국 부동산이 본격 뽀개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시작이 될 거란 얘기죠. 이참에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말을 꺼내면서 분배에 방점을 둔, 이거 살짝 까보면 그냥 민간기업 부실 터지면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국유화로 갈 거라는 의미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중국 부동산이 대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열어놓은 문을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굳게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이렇게 경직되게 나오면 우리 수출은 그냥 반도체 부분에서 40% 파이를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기감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죠.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0배에 달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뭐 잘 뜯어보면 서울 상승률이 거세다는 건 그만큼 비교 우위군인 지방 쪽이 그만큼 하락폭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젠 그동안의 겨울왕국에서 벗어나서 서울은 완연한 부동산의 봄이 왔다고 하는 분위기인데 막상 신고가라고 나오는 서울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 강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1차, 평형도 정말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161제곱, 가격도 46억 원이야. 4억 6천만 해도 싸지만은 않은 집값인데 이게 자금 동원이 일반인들이 되겠어요? 일부 자산가들의 거래를 표본으로 해서 신고가라고 찍는 건 대중성이 결여가 돼 있어. 근데 실제로 타워 팰리스 똑같은 1차 164B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평형인데 최고점 49억 대비 43억으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신고가 뒤에는 이렇게 낙폭이 큰 하락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구정 한양 2차 175제곱 여기도 평형이 비현실적이야. 54억에 팔려나갔다고 신고가라고 서울이 반등한다고 하지만 여기도 평수가 비현실, 가격도 안드로메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같은 압구정 한양 4차로 가보면 여기는 현실적인 평수죠. 33평, 고점 37억 대비 32억의 시세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는 저점 22억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가까스로 올라서고 있지만 힘겨워 보입니다. 결국 집값이 17개월 만에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얼마나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집값 상승세의 원인 제공도 결국은 가계부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늘린 것도 반등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건은 연말 전세 하락세가 다시 거세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역전세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계대출이 위험한 건 지금 금리 자체가 코픽스가 0.01% 내려갔다 하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금리를 꺾을 만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상단이 7%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더욱 연말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건 지금 7월 은행 가계대출이 106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20조 규모 가지고 있어요. 금리라는 내관이 건드려지기라도 하면 이건 그냥 뭐 거의 핵폭탄 수준이 될 수가 있죠. 금리 부분이 낙관적이지 못한 것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채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미국은 이미 금리 8% 선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4.2% 정도 수준이 되면 모기지 금리는 8% 넘어선다 보고 있죠. 왜 한국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8%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 국채금리 오른 것처럼 국내 국채금리도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대로 주담대 금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출을 무한으로 땡긴 분들은 이때부터 그냥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코픽스 겨우 0.01% 내렸다고 영끌이 휴 하고 한숨을 돌렸다는데 이건 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개미 눈꽃만큼 금리가 내려온들 얼마나 체감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금 현금 자산이 되는 일부 부동산 파이어층들 겨냥해서 지금 건설사들이 직전 대비 1, 2억씩 올리는 미친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인에서 오늘 나온 분양단지도 플랫폼 시티 하나 보고 규모도 200세대 채 안 되는데 84제곱이 9억짜리도 보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뭐 미친 분양가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서울이 고분양가를 쏟아내니 경기도 산업호재만 언저리에 물고 있어도 이런 가격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분양도 차별성이 별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덕계역 자녀세대 분양을 봐도 5구제곱 3억 정도 됩니다. 싸게 보이죠? 액면가로 보면. 근데 막상 양주 쪽은 너무 외곽이야. 주변 시세 보시면 덕계역 금강 펜테리움 5구제곱이 3억대. 거의 시세가 비슷해. 메리트가 거의 하나도 없는 분양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분양은 조심조심 잘 체크를 하시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은 반등 분위기에 하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대장단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포 아크롤 리버파크 30평대 고점 46억 대비 38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잠실 엘스 34평 8월 거래에서는 27억 고점 대비 22억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리우시티 고점 23억 대비 4억 정도의 하락세, 20억 거래가 나왔다 했지만 19억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등 분위기와는 달리 분위기상 서울 집값은 머나먼 정글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리가 8%, 정말 아찔하죠. 그대로 그 궤적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집값이 28% 하락 추세,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하락 추세를 여기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 높겠습니다. 반등을 얘기하지만 결국 산산조각 날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